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얼마 전에 시험에 32회 시험을 쳤죠. 그죠? 이제부터는 33회입니다. 그죠? 32회 시험은 약간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과목은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지적은 어느 누가 출제를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쉽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죠. 그죠? 등기가 왜 어려웠냐 이라면은 과거의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과거에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소한 문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적도 12문제고 등기도 12문제죠. 지적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12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는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7, 8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합격 점수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3회도 32회처럼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에 우리 화면에 보면은 자, 이 화면이 광화문 사거리 아침 출근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죠? 누구나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이 5천만 명이 있다면 그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출생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평야입니다. 평야. 여기는 산입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모든 토지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토지가 5천만 필지가 있다면 그 5천만 필지를 전부 다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합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보고 토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토지 있죠. 그죠? 이거를 지적 공부에다 등록을 한다. 이 말.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뭐냐? 부동산 공시법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과목은 6개죠. 그죠? 그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 일어났을 때 그러면 부동산이 무엇이냐, 공시가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와 붙어 있는 거예요. 토지와 붙어 있는 거는 건물과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나무는 배우는 과정이 없어요. 그런 나무는 임목법에서 배우지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리를 하면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우리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라는 말이 있죠. 공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려주는 겁니다.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자, 우리가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잖아요. 이게 공고잖아요. 공고. 그러니까 공시도 공고와 뜻이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법은
법입니다. 그럼 이걸 풀이려면은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이라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 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몇 개가 있냐? 그거는 여러분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법입니다. 하나는 지적법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동산 등기법, 요 지적법은 이름이 길어요.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죠.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해요. 이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 이렇게 놨죠.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다면 잡읍시다.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집이 하나 있다 이 말. 그러면 자보세요. 부동산 표시라고 해놨죠. 법학 시간에 표시라는 것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사람의 표시라면 사람을 나타내는 건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요게 소재입니다. 소재. 여기 보면은 100일에 나오죠. 요게 지번이에요. 지번. 여기에 대 이래 나오죠. 그냥 집입니다. 집.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요 대를 지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제곱 있죠. 이게 면적입니다. 면적.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있죠. 요 주택 할 때 구조라는 거는 있잖아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다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 학원의 건물 있죠. 이거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어요.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래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죠. 그거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흙으로 집을 지었고 지붕은 기와로 돼 있죠. 그런 걸 목조 기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럴 때 두 개만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하나는 목조 기와 이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건물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권리 관계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소유권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권 외에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부동산 표시를 알 수 있고 소유자를 알 수 있고 이 부동산이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 수 있다. 그 말은 등기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준다. 이게 공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 보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는 내용이 같죠. 그죠? 그럼 차이 나는 것은 경계와 좌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이다 하면은 갑의 땅과 을의 땅이 이게 경계예요. 그죠? 쉽게 표현해 보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 그 다음에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이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딱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건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치한다면 장부가 세 개일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장부가 여러 개입니다. 그럼 여기도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죠. 그럼 이 차이점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그럼 첫 번째,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강남 등기소가 있다면 강남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거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에 갑니다. 시청에 갑니다.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다.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두 번째, 등기에서는 부동산을 공부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에서는 요 지자가 땅 지자입니다. 지적은 토지만 공부를 해요. 등기는 부동산을 공부하고 지적은 토지를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등기 파트에서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소유자 외도 등록을 해요. 그 소유자 외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등록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다면 등기부를 보면 됩니다. 지적 공부를 봐도 됩니다. 그러나 저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지 안 된지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는 등록을 하지만 소유자 외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구조와 종류는 등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적에서는 사용을 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대신 이 경계와 좌표는 등기에서는 사용을 또 안 해요. 지적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차이점을 알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등기 파트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지적 파트를 먼저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 부동산 공시법을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